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쳤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7번째로 연단에 올라서 우리 시간 새벽으로 네. 2시 전후로 20분 동안 연설을 했고요. 그 연설 동안 박수는 3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정상한테 배분된 시간이 15분입니다.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56분을 써버리긴 했지만 예. 한 20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좀 길게 했고요. 박수 나온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는 어쨌든 다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라는 그 첫 대목에서 박수가 나왔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를 나눌 북한에 대한 3대 원칙 그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한국이 가겠다. 이제 전반적으로 뭐 지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예. 연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이 담긴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의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냉전 끝내겠다라는 보관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여러 가지 질문이 자꾸만 드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또 네.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좀 밝혀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이 순서가 혹시 있는 건가? 그러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교류가 돼야 관계 정상화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비핵화. 이거는 이전에 보수 정부랑은 굉장히 다른 접근이죠. 보수 정부에서는 비핵화를 맨 앞에 뒀고 네. 그다음에 비핵화가 일정 수준 진전이 돼야 뭐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 순서를 바꾼 바꿨죠. 것인가? 예.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관계 정상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냥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관계 정상화가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 남북 관계가 워낙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예. 근데 이게 영어 표현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영어로 normalization이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외교 관계가 없는데 네. 그것을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이 예.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의도해서 만약 그렇게 썼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북한이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 뭐 정동영 장관도 그 두 국가론을 수용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게,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명백하게 남과 북은 국가 관계가 아니라고 적었거든요. 예.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 잠정적으로 예. 형성되는 특수 관계다. 그리고 또 헌법 3조, 잘 아시는 헌법 3조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북한을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국가로 우리가 그렇게 간주를 한다면 이게 헌법 조항도 그렇고 기본 합의서도 그렇고 이거에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국가론에 대해서 짚어주셨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비핵화보다 먼저 관계 정상화를 한다면 이 표현을 쓴 것을 보고서는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그런 부분은? 해석도 가능한데, 그래도 저는 일단 비핵화를 언급한 거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워낙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이게 반응을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예. 매우 비판을 하니까 비핵화라는 목표를 밝힌 것은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정부에서 나오는 이 3단계론이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번에는 중단, 영어로 스탑이라는 표현이 쓰였던데, 예. 중단이 아니라 처음엔 동결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축소, 폐기였다가 지난번 그 타임지와 인터뷰를 보면 중단, 군축, 완전한 비핵화를 했다가요. 이번에 보면은 중단, 축소, 폐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결과 중단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동결은 우리가 핵 그 비핵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영어 써 예. 죄송합니다. freeze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그냥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시설을 동결할지를 정하고 직접 가서 그 시설이 동결이 되는지를 직접 보고 검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중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탑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뭐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일정 수준 더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만 하면 예.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타임즈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얘기한 걸 보니까 스탑이라는 표현만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해준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예.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데 북한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긴 하지만 대화의 주체가 미국과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가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3단계론을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미국 측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조율된 형태에서 나오는 발언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남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E&D 이니셔티브 각각의 글자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북한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네. 들었을지도 관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좀 어떻게 들었을까요? 뭐 얼마 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아주 명백한 입장을 표명했죠. 무려 17,500자짜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입장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축소,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북한도 네. 김정은이 얘기를 하면서 예. 이 3단계 비핵화로는 정확한 표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역시 우리 북한의 무장 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온 네. 복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거부를 한 것이고요. 일단 단기간이라도 어쨌든 네. 한국과는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명백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엔 연설에서 더군다나 비핵화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북한도 이번에 그 연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이에 앞서서 이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공동 성명과 함께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이제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예. 판단이 되는 게 왜냐하면 2018년에 싱가포르 합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좀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라고 썼죠. 분명한 것은 그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핵만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발언이긴 하고 또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도 예.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만은 쓰고는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써도 저는 그게 크게 그렇게 문제는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표현들을 썼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에 나섰는데 어떤 네. 한반도 문제라든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도 상당히 주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가 무려 무엇입니까? 56분의 연설을 예. 했죠. 보통은 15분이 연설 기준인데 뭐 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넘어서 했고 예. 대부분 그 국내 문제와 자기 업적을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는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일절 없었죠. 왜냐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다시 공을 북한한테 넘긴 거, 미국한테 넘긴 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입장을 밝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이미 저는 협상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고 주도권과 의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도 조금 생각을 정리한 후에 다시금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